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죠. 네, 오늘 한 주를 요약은 시원치 않은 반등이다. 나스닥이 2%까지 올라가다가 다 토해냈는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보면 역시 이제 유가 상승, 사우디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10일에 발표된 CPI에 대한 그 어떤 확신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3%를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 그다음 대중 관세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막판에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WTI 가격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WTI 가격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판매하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그런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CPI나 이런 것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크게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 올랐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원치 않은 반등, 이 제목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글로벌 주가, 오늘 새벽에 끝난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05%, 나스닥은 0.04%, 0.4%, S&P는 0.31% 이렇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거의 막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다 토해내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간 그런 모습. 나스닥이나 S&P도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토해내서 살짝 올라가면서 끝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를 돌파한 금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가장 먼저 선반영이 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에 근접을 했다. 4.87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USTR 무역대표부 대표 타이라는 분이신데 아마 대만계 미국인이신 것 같은데 인플레이 등 대중 관세이나 생각보다 복잡하다. 내부에서 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 관세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자는 파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더 어떤 역효과도 있다 이런 것들이 두 파가 좀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러한 그 심정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아마존이 주식 불화를 함으로 첫 거래가 오늘 있었는데 1.99%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이 보리슨 총리 불신임 투표안이 지금 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 주 4일 근무제 시험에 착수했다. 7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미국이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련 관세를 2년치를 면제해줬다.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큰 시장의 핫포인트, 키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풍력으로도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쪽도 좀 좋아 보이는데,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크게 테마가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단기 테마에는 무조건 빨리 쫓아 들어가야죠. 네, 오늘 아침에 좀 크게 많이 안 올라올 때 좀 치고 들어간다. 좀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이런 데 좀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주문을 해봅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를 경고했다. 가짜 계정을 증명해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미국 정부와 사이가 안 좋은 것들을 발을 뺄 수 있는 트위터 인수에 발을 뺄 수 있는 이러한 양수 겸장으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계속 이것을 증명하라고 압력을 하면서 시간 끌기, 가격 낮추기 안 되면은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화두는 이제 WTI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죠. 네, WTI가 장중에 12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119.97달러 마감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자국의 원유 가격을 기준 가격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 가격보다 몇 프로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사우디는 이게 웬 떡이냐,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은 JP 모건은 지금 애들이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한 물량보다도 반 정도밖에 증산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보다도 WTI 가격이 크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한 거죠.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우디는 자기 목 챙기기에 앞서고 있는 거죠. 미국의 그 애타는 마음, CPA를 잡기 위한 그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인데 일단은 사우디가 어부지리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두 번째 이제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미국 금리 10년짜리가 3%를 넘어섰다는 거죠. 3.0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8.5bp가 상승을 했는데 긴축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고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향후에는 50bp 두 번 정도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과 그런 거 불안감이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짜리도 2.73, 30년짜리 3.19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2년과 10년은 2.73에서 3.54였으면 27, 26bp, 28bp, 네. 29bp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종목 중에는 이제 애플이 가장 뭐 소식이 많은, 이야기할 게 많은 그러한 하루였죠. 애플이 지금 뭐 WWDC라고 세계 개발자 회의를 6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금 열고 있는데 M2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했죠. 네. M2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 대비 그래픽 용량은 35%나 상승하고 전체 용량은 15% 성능이 개선되어 있는 그러한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AMD나 이런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인텔 이런 CPU를 만든 기업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진화하는 애플을 보면 좀 무섭죠. 또 애플이 성구매 후집을 애플페이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고 돈을 나눠내라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이 그 페이 업체들에게 이제 긴장감을 더해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네요. 146.14달러, 0.52% 상승하며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는 1.6% 상승해서 714달러, 700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었는데 이제는 살짝 위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 돌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안 오일은 4.01% 하락해서 28.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7%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0.35달러, TSMC 0.7% 하락을 했습니다. 93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9% 상승해서 70달러를 겨우 회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82달러 82% 상승하며 19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노블록스도 3.87% 상승하며 31달러, 겨우 30달러를 회복한 그런 아슬아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메타버스 이런 쪽이 여전히 좀 바닥을 헤매고 있는 듯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동안 시장의 모든 약세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소식으로 4.72% 상승하며 31,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약세장이 오늘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금일 한국 주식시장 약세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월요일 미국 시장의 반등이 시원치 않고 약세 심리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없었으며 6월 10일 발표될 CPI가 크게 하락할 그런 기대감이 낳는 거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고용시장의 단단함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좀 버틸만 하고 향후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고 여전히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만으로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북한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도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또 유가시장의 불안감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늘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오늘은 장 초반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강보합이나 보합 수준에 마감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하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확실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무너지고 월요일날 반등폭을 줄이면서 또 불안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서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긍정적인 요인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지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작동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향후 주식시장의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상반기 과도한 공포 심리 일부가 완화될 전망,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 유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꺾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가정들이 시장 분위기에 반영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과도하게 반영됐던 공포심부가 일부 완화됐죠. 그래서 주식시장 일정 부분을 돌려놨는데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부양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 극도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지표,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긴축기조가 관건인데 이런 것들은 6월 10일 CPI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약세장에서 움직일 건가 이런 흐름을 가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6월 10일 우리나라는 11일 아침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난 한 주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약 1.23% 상승해서 2670의 거래를 마감을 했죠. 코스닥은 891.51%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강세 영향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에 의해서 우상향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지난 한 주간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이 1조 1900억어치를 사들였죠. 네. 연초 이후 12조 넘게 순매도한 것들을 살짝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유가가 이미 고점을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중국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중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변동성 지표를 당분간 안정화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에 키를 쥐고 있다.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CPI의 안정성,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확실히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확실히 보이죠. 태양광이 너무 많이 오르면 폭력적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폭력도 좋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정부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종목들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또는 IT와 반도체, 전기차 등 기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종목들은 금요일 하락과 월요일 반등이 나타났으나 아주 강하지 못했죠. 약보합. 그래서 오늘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추격 매수는 일단 비춥니다. 시장의 단기 테마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확실히 각오했음을 빨리 인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하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미국이 이 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 CPI를 잡기 위한 에너지 분야를 잡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키우는 쪽으로 지금 전환을 빨리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쫓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기타 눈에 들어온 섹터는 역시 6월 중순에 있는 우리 나로 발사를 대비해서 우주, 항공,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국방 이러한 섹터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 보유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프라 재건, 인프라 확대, 그 다음에 중국도 새로운 경기 성장 모멘텀으로 인프라를 키울 수밖에 없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금요일 날 머리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나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건설 기계 종목들에 대한
단기 대응 전망, 단기 매수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백보는 6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이 시장이 많이 투영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을 찾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1분기 기사를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난 종목들을 쭉 찾아보고, 그 종목들이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지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찾아내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태양광, 풍력,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섹터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자. 우주, 항공, 국방 분야가 그 다음으로 매력이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 다음에 각국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는 인프라밖에 없는 것 같다. 인프라 관련된 건설 기계 종목, 이 정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들 찾아내는 것.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확률도 작고 크게 오를 확률도 작고, 그 다음에 듣보잡들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장세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기 테마가 형성될 확률이 확실히 이미 형성이 돼서 1차 상승했는데 추격하면서 쫓아가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을 요약 정리해보고 싶네요.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지를 보시고 빠르게 좀 대응하는 그런 나름대로 엣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